어머님도 사실은 부모님도 왜 손주가 안 이쁘고 왜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 일부러 상처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정말 온갖 원인이 혹시 나 때문인가 뭘 잘못했나 이랬는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은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얘랑 나랑 이렇게 핸들만 꺾으면 바로 올림픽대로 밑에 이제 빠지니까 이렇게 꺾으면 될 걸. 그러면 남편이랑 큰애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나 눈물 나려고 그래요. 저희가 여지껏 질문으로만 사연을 접하다가 저희 그냥 생활에서 있는 울고 웃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감 토크 사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 귀한 집에 시집 와서 결혼 1년 만에 아들 떡하니 안겨드리니 시부모님이 그렇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집안 모임에 가면 시아버지가 아이 끼고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시느라 저는 젖 먹이는 것도 겨우 했을 정도예요. 시어머니도 말끝마다 100% 친가 쪽만 닮은 아이라며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등 애미 얼굴에 하나도 없다는 등 어디서 며느리 약올리기 학원이라도 다니셨는지 아주 얄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걸 알고부터입니다. 처음엔 인정 안 하시고 애한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노발대발 하시더니 누가 봐도 아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제 탓을 하시네요. 임신 중에 이상한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더니 그게 영양이었다는 둥. 이런 건 유전인데 당신 집안엔 이런 경우가 없다며 제가 모를 수 있으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친정에 가서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물어보라네요. 그리고는 저 볼 때마다 친정에 가서 물어봤냐고 하시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받아치고 싶은데 잘못 말했다가는 시부모님 성질에 집안이 뒤집힐 것 같고 시부모님께 뜨끔하게 한마디 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 없다 이 얘기 다 듣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이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지연이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 3년 전에는 이제 치매로 이제 조금 힘들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지연이가 조금 보통 자기가 아는 당신이 아는 손녀들이랑 좀 다르네 이제 이런 걸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저하고 나이 차이도 워낙에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뭐 장애인 장애 특히 자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시는 그런 이제 시골 어른이시니까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야야 우리 집안에는 저런 애 없다 야 이제 그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머니처럼 사실은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이제 지금 요 상태면은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 장애 수용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너무나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던지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같으면 조금 진정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 그렇잖아도 지금 너무 막 뭐 살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그게 상처로 많이 남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서운하다.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많이 속상하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쨌든 사랑하는 손자를 잘 키우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마음을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속이 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이 부부도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지만 이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까, 잊혀지지 않나 봐. 그때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프기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골이 생겨요. 근데 시부모님하고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인재 장애인 걸 알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긴 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도와도 시댁, 남편, 가족들이 다 이 아이를 위해서 다 돕잖아요. 다 도와도 엄마는, 얘 엄마는 나 하나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 모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뭔가 굉장히 협조적이야. 그래도요, 엄마는 이 아이가 장애인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요. 그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시댁 어른들이랑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골이 생기거나 이러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이 아이한테 간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그냥 글쎄, 그냥 뭐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하다. 저도 지금에서나 시부모님들이 애 키우나 수고했다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도 저는 어차피 청각장애 때문에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살이죠. 저희 시부모님들은 아마 분명히 사연자님 어머님 아버님보다 젊으시단 말이에요. 요즘 소위 말하는 요즘 시대에 그냥 젊은 시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조금 말을 하니까 진작에 말을 시키지 그랬니. 장애가 제가 말 시킨다고 더 막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좋아지는 걸 보고 네가 진작에 그러니까 집에서 쉬지 않고 말을 시켰으면 진작에 얘가 말을 했을 텐데 아유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근데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장애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지금 저희 아이가 차고 있는 왕것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드려도 그냥 몰라요. 그냥 어른들 머릿속은 약간 장애인. 그리고 그 왜 인식이 바뀌기 어렵냐면 옛날에 장애인 인식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후진데 옛날은 정말 더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실은 부모님도 왜 손주가 안 이쁘고 왜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 일부러 상처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저도 어릴 그 장애소년이 안 될수록 왜 자꾸 꽂히는 거예요. 왜 그랬지? 진짜 내가 임신 중에 몰래 잘못했나?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약간 가족분들도 혹시 보시게 되면 엄마는 그냥 너무 정말 그야말로 모성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너 탓이 아니라고 해도 다 제 탓을 해요. 제 스스로. 아직도. 내가 임신 때 뭘 잘못했었나. 아, 그걸 먹지 말걸. 아니 뭘 하지 말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시고 이분도 그냥 이렇게 사연 보내실 정도면 마음에 상처가 되게 있으실 텐데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다가 나중에 진짜 폭발하시는 시점에는 시어머니께 할 말 못할 말 다 나가게 되거든요. 이 정도만 말하려다가 강도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신랑분께 어디 계실지 모르는 신랑분을 좀 붙들고 왜 이렇게 나한테 못사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 그게 약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나 전달법이래요.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 약간 그렇게 전달을 하면 신랑분이 그걸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차라리 기대를 버리시는 게 빠를 수도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사연자분이 아유 또 저러신다 이렇게 아마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어른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그냥 그 모습을 내가 저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본인을 계속 다독이고 아니면 못 참을 때 신랑이랑 좀 대화를 좀 더 나누시고. 사연 보니까 누가 봐도 이제 달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친구가 이 아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좀 돌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이가 보통 정상 발달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 어르신들이 보기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식당에를 어른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 발달장애 아이가 뭔가 다른 행동을 이제 하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비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당 이런 데 가면 얘가 너무 문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잘 안 갔어.
그리고 자꾸 피하게 되고 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임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나는 이제 숨으니까 사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르신들은 더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서 자격은 별로 없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어떤 아이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같이 있을 때 뭔가 벌어졌을 때 부부가 그걸 대처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거는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얘가 이러는 거는 당연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걸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부모님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장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이 손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하려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식을 하게 하려면 부부의 그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온갖 원인이 혹시 나 때문인가 뭘 잘못했나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누구는 되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멀쩡하다는 맞아요. 비장애를 낳고 누구는 흡연을 되게 많이 했다는데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는 거 있잖아요. 뭐 약물이 안 좋아요, 뭐 알코올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 커피가 안 좋아요. 그런데 흡연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도 비장애를 낳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잘 지켰는데도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떤 인연 때문인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지 꼭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은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났고 그럼 이 아이랑 앞으로 그럼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서야 누구한테라도 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힘들다는 거지. 지금 그때 화가 나셨어요 지금. 우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때는 굉장히 힘든 때예요. 정말 전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얘랑 나랑 이렇게 핸들만 꺾으면 바로 올림픽대로 밑에 이제 빠지니까 이렇게 꺾으면 될 걸. 그러면 남편이랑 큰애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저희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야 여기는 바로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라서 사실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되게 행복한 일도 되게 많고 웃는 일이 더 많아요. 이 아이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어머니는 그런 일보다는 너무나 많이 힘들 거예요. 미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남편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더군다나 아직 엄마가 장애 수용도 안 됐는데 이 시댁 어른들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모든 방문을 집안에 있는 현관문을 나서면서부터 이 엄마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힘들게 이 아이랑 뭔가를 하고 있는 걸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다 우리 애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게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일가 친척을 안 만나게 되고 막 이제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마한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